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공사실의 특정까지 공부했고요. 특정은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살인죄는 복습이에요. 살인죄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모 공동점에 공모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필기돼 있죠? 공모는 중요하니까 공모가 기재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할 건데 공모가 되려면 최소한 공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요. 공모라는 게 공모가 되려면 의사합치가 기재가 돼 있어요. 의사합치가 밝혀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의사합치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까지는 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모나 모의가 성립됐다는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들어갈 건 이제 첫 번째인데 공범이죠, 여러분. 공범은 정범이 있어야 돼요. 정범이 없는 공범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속성이라 종속성. 공범의 종속성. 공범은 정범이 있어야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범은 정말 종속성이니까 당연히 정범을 특정해야 돼요. 실제로 죄를 짓는 건 정범이지 공범은 꼬드기만 하죠. 공범은 교사나 방조한 거니까 교사 방조가 무슨 의미겠어요? 실제로 와서 정범이 죄를 저지른 게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범의 교사 방조가 중요하다. 정범의 행위에서 정범의 기재, 정범 기재, 정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하나씩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경합범이죠. 여러분 경합범은 여러분 이미 형법에서 공부했지만 경합범은요 수개의 행위, 수개의 범죄입니다.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 범죄별로 특정을 해서 각 범죄별로. 그래서 사기죄도 피해자별로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상명불사 이렇게 안 되고 피해자를 하나하나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은 다 할 수 없다. 라인은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사실 여러분 요 옆에서 의료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사기도 당연히 피해자별로 특정해야 된 뭐 피해자 몇 명한테 그러면 안 되고 누구한테 얼마 의료사기도 피해자별로 요거 같이 메모할게요. 피해자별로 사기는 사기니까 특정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일죄는 약간 달라요. 포괄일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면 경합범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포괄일죄는 이렇게 행위가 하나로 묶여서 일죄가 되는 거죠. 이게 포괄일죄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죠.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그다음에 피해 합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체적 특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특정을 표시하시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 한 거니까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전체적 특정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온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불특정되면 공소 제일 잘못된 거죠. 불특정은 잘못된 거니까 공소를 기각해야 돼요. 불특정은 공소 기각이죠. 공소 기각입니다. 불특정은 잘못된 거니까 기각인데 검사가 없거나 피고인이 없는 경우가 아니죠.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고 판결인데 근데 여러분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판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건 우리가 경찰 레벨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올릴 건데 올려볼게. 요건 좀 심한데 여기다 쓸게요. 심한데 옆에다 써보면 메모 좀 해볼게요. 공소 사실이 자, 두 가지잖아요. 불특정. 그러니까 전혀 특정이 안 된 거예요. 불특정 된 거고 2번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다. 불명확. 둘은 아니는 거야. 불특정, 불명확. 그냥 특정은 아니 불특정 되면 볼 거 없어요. 그냥 공소 기각 판결. 공소 기각 판결로 갑니다. 판결로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불명확하면 이거를 바로 재판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일하기 싫다는 실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명확할 때는 반드시 뭐죠? 성명해야 돼요. 성명 의무라고 써요. 좀 어려운데 성명 의무란 말이 있는데 법원은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것만 메모할게요, 법원. 왜냐면 이 성명이라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석명인데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바로 잡아라. 이게 바로 석명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명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은 팔라파라 이겁니다. 보이세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정은 돼 있어요. 즉 불특정은 아니야. 불특정은 아닌데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거를 공소를 그래서 성명을 해야 되지. 바로 공기판으로 가면 된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읽어보고 불명확하면 성명해야 돼요. 이건 됐고요. 요 두 개만 읽으시면 돼요. 두 개만 읽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불특정이면 그냥 공기판이지만 불명확할 때는 성명을 해야 되지. 성명 안 하고 바로 공기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판례 두 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약간 좀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요 네 개. 자,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볼게. 포괄일제는 설명 드렸으니까 2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포괄일제는 됐고, 이 문제는 뭐냐면 3, 4, 5, 6번인데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3, 4, 5, 6번은 못 보시고 요건 당연히 별표를 3개씩 쳐줘야 됩니다. 별표를 3개 쳐주셔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봐요. 그래서 1번 중대한 범죄는요 처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중대한 범죄를 눈 감아주면 우리 사회 무너집니다. 중대한 범죄는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대한 범죄는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니까 그 공소 제기를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처벌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중대한 범죄인데 공소가 어려우면 검사가 공소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처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밖에 개괄적 기재를 허용합니다. 개괄적 기재가 허용이 돼요. 중대한 범죄는 개괄적 기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대충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걸 꼭 외워야 돼. 그러나 경미한 범죄는요. 경미한 범죄는 사실은 이거 그냥 눈 감아줘도 되지 않습니까? 처벌이 불필요합니다. 처벌이 그렇게 뭐 완전 필요 없는 그렇게 처벌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검사한테 검사 공소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요만까지 하는데 경미한 범죄는 오히려 공소장을 엄격하게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를 기소할 때는 검사가 특정을 엄격하게 하라는 거야. 공소제기가 쉽지 않게 해야 돼. 그래야 공소제기 못하고 처벌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경미한 범죄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범죄는 엄격한 특정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하고 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 여러 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중대한 범죄는 개 같은 놈이죠. 개괄적 기재가 되는 거죠. 중개로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 여러분 문서 위조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등 문서죄는 잠깐 써볼게. 중대한 범죄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그 문서 위조죄는 보이세요?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니까 개 같은 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없다고 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4번 별표시고요. 자, 문서 위조입니다. 위조. 잘 봐. 문서 위조야. 위조는 잘 봐요. 위조된 문서가 앞서 위조 문서가 현존하고 있어요. 현재 문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미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그 문서를 갖고 있으면 위조한 거죠. 우리 정의는 마찬가지지만 표창 위조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조했다는 증거죠. 이렇게 됐고 잘 봐요. 언제 일시와 장소 방법. 여러분 이거는 그냥 뒷받침할 정도만 기재, 즉 개괄적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 문서를 언제 어떻게 위조했는지 방법까지 검사 보고 특정해오라는 것은 검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방법까지 특정해라는 것은 검사 보고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위조 문서가 현존, 위조 문서가 현재 압수돼 있다는 거 이것만 족한 거지
방법까지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정아 씨 사건인데, 신정아 씨는 이제 앞에 다 빼고요. 그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해서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수사하려는 이제 검사들이 어떤 약간 오바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죽을 줄인지. 근데 여러분 칼로 선장 칼로 아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정아 씨가 분명히 예일대학교 박사학위가 위조된 건 맞아요. 그 위조를 갖고 있었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도 속았다는 거야. 브로커한테 자기도 진짜 졸업장을 받았다. 인터넷 수업 듣고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강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신정아 씨가 갖고 있는 가짜 박사학위증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위조됐다는 거지. 그걸 신정아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했는지까지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위조죄 처벌 못합니다. 중대한 범죄인데도. 그래서 개괄적 기재를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사본이 현출, 박사학위 사본이 현출돼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위조된 방법. 요 같은 판례입니다. 4번, 5번.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근데 여기 빠졌는데 여러분 요 옆에다 꼭 쓰셔야 돼. 제가 같이 써볼게. 그런데 자. 문서, 잠깐 뒤에 나오려나?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찾아보고. 요거 이해되죠? 여기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문서 위조. 요 17번도요.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 318, 17번도 유서도 문서죠? 유서도. 잠깐만, 요것도 17번도 유서도, 유서도 문서기 때문에 위조했다라는 것은 유서가 앞서면 되는 거지. 이 나머지는 앞에 썼게 10편에서 개괄적 기재. 유서 대비 잠깐 개괄적 기재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 문서 위조 같은 판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됐죠? 이 정도 17번 판례 표시 좀 하시고요. 찾아볼까? 이게 전자책이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메스암페타민 쪽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몇 페이지죠? 364페이지. 364페이지에 3번, 33번. 요거 별표 3개 쳐줘야 되고, 잘 봐요. 요거는 사문서 변조예요. 33번 별표 3개 쳐시고요. 사문서인데 위조가 아니라 변조입니다. 여러분, 변조는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입니다. 아까 위조가, 문서 변조는 경미한 범죄입니다.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잘 봐요. 이거는 변조 문서만 압수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 뭐가 변조 행위에 일시, 장소, 방법, 행위자 등이 기재가 돼야 돼요. 기재 안 되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쓸게. 엄격한 특정 요구. 이게 어렵죠. 엄격한 특정 요구 되는 거야. 요거를 문서 위조랑 구별하셔야 돼요. 33페이지에 33번에 사문서 변조. 아까 몇 페이지였지? 이거 썼죠? 경미한 범죄니까 엄격한 특정 요구 되는 것입니다. 경미한 범죄 특정 요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364페이지에 33번 꼭 별표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래 내려가시면 다시 앞으로 가서 유가증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유가증권은 거의 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라는 건 이제 어음이나 수표 이런 건데 이거는 일반 문서랑은 달리 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조심하면 돼. 유가증권은요. 여러분 유가증권은 위조도 중대한 범죄고 변조도 중대한 범죄예요. 유가증권은 위조도 중대한 범죄고 변조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위조를 비교적 장기한 기재, 써볼까? 개괄적 기재 됐더라도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6번이죠. 6번 별표 3개 쳐야 된. 자, 아까 문서 변조는 경미한 범죄였지만 유가증권은 변조도 중대한 범죄예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위조랑. 변조된 유가증권만 앞서 현존하고 있으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일자라든가 방법, 장소 방법은 그 대충 쓴 거,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특정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괄적으로 특정이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유가증권 위조 변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여기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문서가 있고요. 문서가 있고 유가증권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거는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미치겠네. 다시 쓸게요. 유가증권 문서 유가증권 위조 변조 문서 위조 변조 중요한 거 요거 세 개가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요거만 중대한 범죄. 그래서 이것만 개괄적 기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서가 현존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방법이나 이런 거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서 변조, 요거는 엄격한 특정 요구하니까 일시장소가 엄격한 특정을 요구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 됐고요. 그래서 유가증권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멕시칸 사건 옛날 아주 옛날 경찰에 나온 건데 경찰 공채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이 멕시칸 상표를 표시했는데 요거를 특정 표지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상품 표지는 이 상표법 위반, 여기 해석할게. 상표법 위반요. 상표법 위반은 요 상품 표지 멕시칸 요것만 표시하면 돼요. 그만 이렇게 상표법 위반은 상품 표지만 특정하면 돼요. 그리고 굳이 말하면 피해자는 특정할 필요 없어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쓸 필요 없고 상품 표지만 특정하면 어떤 걸 위조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멕시칸이 나왔으니까 이제 8번이 나올 건데 8번 저작권 재산 침해. 이것도 침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침해 대상의 저작물. 아까 상표가 요것만 특정하면 돼요. 저작 재산권자가 누구인지는 쓸 필요 없어요. 피해자는 쓸 필요 없고 침해 대상이 뭔지, 아까 침해 상표가 뭔지, 멕시칸인지 요거. 그래서 피해자는 쓸 필요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쳤을 때 치료는 볼발 상태가 많이 나죠.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또 체질에 따라 다쳤는데 의외로 울버린이에요. 다음날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울버린이면 힐링 팩터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낫잖아. 근데 또 저처럼 늙으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치료 기간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미상에 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는가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품용 취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판례 아니고 경품용 취급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위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죠? 경품으로 지급한 게 문제죠. 지급했는데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뿌렸는데 그게 누구한테 좋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다 하면 특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우리가 일괄 정리할 건데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건데 이제 마약류입니다. 쭉 정리할 건데 여러분 마약류는 여러분 제가 아예 그 옆에다가 정리해 드리고 볼게요. 마약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이 마약류에서 유아인 씨, 저는 유아인 씨를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유아인 씨가 잘생긴 게 싫은 거지 생각해보면 엄밀하면 잘생긴 게 아니라 잘난 척,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잘난 척만 안 하면 좋을 텐데, 아는 척만 안 하면 좋을 텐데, 배우는 연기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튼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연기 잘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약은 투약죄가 있고요. 공급죄가 있어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마약은 투약죄가 있고 공급죄가 있는데
이 투약죄는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유아이 씨도 말했듯이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야. 나만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죄는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입니다. 근데 공급죄는요, 남까지 망치는 거의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공급죄는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공급죄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투약죄는 경미한 범죄인데 공급죄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급죄는 중대한 범죄가, 연습해볼게. 개괄적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약죄는 경미한 범죄니까 엄격한 특정이 요구된다는 건데, 근데 그럼 특징은 뭐냐? 마약은 결국 그냥 투약 기간이에요. 투약 기간이 언제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투약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마약 투약죄는 엄격한 특정이 요구되는 거야. 왜냐면 중대한 범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농감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전두환 씨 손자를 그렇게 처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그런데 그 손자가 또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엄격한 특정이 요구되니까 마약 투약죄는 투약죄는 투약 일시를, 요거만 외우면 돼. 투약 일시를 열흘 내로, 10일의 범위 내로 좁혀야 돼요. 투약 일시를 10일의 범위 내로 좁혀야 돼. 10일보다 벌어지면 안 됩니다. 뭐 2, 3개월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마약 투약 일시를 10일의 범위로 좁혀야 됩니다. 마약 투약죄는. 이해되십니까? 마약 투약죄는 10일 좁혀야 돼. 근데 공급죄는 안 그래요. 공급죄는 중대범죄니까 10일보다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건데, 판례들을 볼 건데, 이제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살펴볼게요. 그냥 11번은 별표 3개 쳐줘야 되는데, 11번은 별표 3개 쳐줘야 되는데, 3개 쳐야 돼. 자, 피고인이 하지 마. 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자, 1월에 3월, 2개월이죠. 2개월이야. 걔네들이 벌어졌는데, 갑과 공모에서, 잘 봐요. 여자 청소년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맞았어요? 애한테 놨어요. 애한테 놨지. 애한테 무슨 심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한테 마약을 놓은 거야. 이건 일종의 공급입니다. 공급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마약을 공급한. 이거는 중대범죄입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악마 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괄적 기재 허용되니까 2개월로 했더라도 특정된 것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영역엔 피고인이 자기가 맞은 경우, 자기가 투약한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투약한다. 이때는 시를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해야 돼요. 요 기간이 열흘이에요. 기간이 며칠? 열흘. 이 판례 한번 책 잘 정리해요. 열흘. 열흘 안으로 정리해야 돼. 10일 내로 정리해야 돼. 그러면 특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메스암페타민, 시간 묶어야 되는데, 메스암페타민 양성마약 소문서에서 투약 일시를 8월 10일부터 8월 19일, 딱 열흘이죠. 특정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투약죄는 경미하니까 10일의 범위에 수정되는데 10일이니까 된 거야. 근데 공급죄는 약간 벌어져. 개괄죄 되니까 2개월에도 특정이 된 거라는 거죠. 비교되십니까? 그래서 요 세 개 판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11번, 13번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 14번은 너무 더러우니까 지금 안 볼 거고, 넘어가면 15번도 안 보셔도 되고요. 15번도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6번은 좀 이따 볼게요. 16번 좀 이따 볼 거고, 지금 이거 보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7번 이미 공부했어요. 유서, 사문서 위주입니다. 17번 써있죠? 사문서 이런 거 쓰면 되고, 18번 됐고, 좀 넘어갈게. 갑자기 논의가 바뀌었는데 특징이 안 된 경우인데, 자, 특징은 되게 많죠. 1번 볼 필요 없고, 1번 볼 필요 없고. 2번부터를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1번을 볼 필요 없는데 2번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잘 봐. 지금 이분이, 자, 다시 한번. 1번은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미숙해서 1번 볼 필요 없고요. 2번부터인데, 지금 얘가 피고인이 직접 투약했죠. 투약했는데, 외우는 거 아니야? 투약했는데, 11월 2일부터 2017년까지, 이건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죠. 8개월.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 됐나요? 3번. 88년 1월 초순, 81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 특정됐다고 적법한
공소제라고 할 수 없다. 특정이 안 된 거죠. 하나 마찬가지. 6월부터 89년 2월까지 이거 몇 개월이야? 6개월? 안 되지. 불특정. 99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이죠. 불특정. 수단할 수 없다. 왜 이런 거 아닙니다. 6월 7일부터 6월 7일 10일 7월부터 10월 3개월이죠. 8, 9, 10 3개월 볼 수 없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5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열흘이 넘어가면 10일이 넘어가면 앞에 10일이 넘어가면 다 불특정. 10일이 넘어가도 특정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개 같은 놈들 남한테 여고생한테 마약을 놓은 거 이게 바로 10일이 넘어가도 특정이 된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살펴보고 잠깐 이제 수업을 마칠게요. 8번 뭐 대구는 상관없어요. 9번 10번 다 마찬가지야. 10번 11번 다 안 됩니다. 뭐 이거 보면 다 6개월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 마약류 투약죄는 다 불특정 사항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특정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좀 남았는데 나머지까지 살펴보는 건 약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잠깐 쉬어 갑시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특정을 마무리 지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